향후에 더 주목해야 할 만한 증권사가 또 어디이고, 또 연구원님이 보면 최선호주가 좀 어떤 거예요? 저의 이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배당 수익률을 높게 투자자에게 지급을 했던 회사인데, 지금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한 9% 정도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말고도 이제 국내 증권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은데, 작년에 이제 밸류업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랐어요. 예. 그래서 향후에 그런 증권 보험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업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작년 이제 한 1분기 정도부터 그 정부 주도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이제 시행이 되면서,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좀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었던 증권이나 보험 업종도 이제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뭐 발표한 회사들도 있고, 뭐 주주환원을 더 이제 확대한 회사들도 있고, 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관심도는 이제 그렇게 작년에 주가가 주주환원을 늘리면서 좋았는데,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이제 증권이랑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, 저는 일단은 당분간 최소 몇 년 동안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이유가 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회사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,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뭐 내년에 뭐 주주환원 성향을 뭐 한 10%포인트 정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,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주주환원 성향을 올리겠다, 거기다가 동시에 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뭐 소각을 몇 년에 걸쳐서 하던지,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ROE를 어떻게 상향시킬 건지, 이러한 그 단기가 아닌 중장기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3, 4년 정도에 걸쳐서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, 앞으로 그 주주환원 규모의 뭐 증가 정도도 과거보다 앞으로 한 뭐 1, 2년, 뭐 2년, 3년 요 정도가 더 이제 증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쨌든 주가도 이 주주환원 규모의 증가율만큼 그렇게 좀 이제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밸류업 기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증권주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, 뭐 미래에셋증권, 뭐 NH투자증권, 이렇게 좀 국내에 코스피에 상장된 그런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은데, 뭐 이런 기업들도 메리츠 금융지주랑 같이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주주환원 행보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.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 증권사들의 뭐 주주환원 성향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, 어떻게 될까요? 네,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증권사들의 주주환원 성향, 그러니까 이익의 얼마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냐를 보면은, 대략적으로 한 낮은 회사들은 한 20% 정도부터, 이제 뭐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주주환원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회사들은 높게 이제 50% 정도까지 주주환원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증권사별로 보면은 약간 이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그 증권사들의 어떤 그 성장과 약간 좀 대비되는 요인이기 때문에, 왜냐면은 자본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싶은 증권사들도 있고,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장은 할 만큼 한 것 같다, 앞으로는 좀 주주환원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20%랑 50%라는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어쨌든 최근에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, 뭐 정부 주도로도 뭐 최근에 뭐 주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주주환원 성향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최소 20에서 뭐 최대 50%까지 주주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, 대부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증권사들은
대략 한 5개년 정도에 걸쳐서 한 10에서 15%포인트 정도 주주환원 성향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뭐 한 20% 정도 주주환원 성향을 보이던 회사들도 앞으로는 뭐 한 중장기적인 뭐 기간이 있겠지만은 한 최소 30% 이상의 주주환원 성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도 좀 주주환원 성향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적 부분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. 작년부터 이제 해외 주식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이 좀 침체되면서 PF 부분에서는 좀 손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. 좀 걱정되는 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 하락을 또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브로커리지 수익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향후에 증권사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익률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고 거래대금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좀 올해는 좀 거래대금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좀 뭐 증시도 부진한 모습을 연초 대비해서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도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초보다는 다소 좀 이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주식 거래대금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외 주식 거래대금도 같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국내가 약간 좀 부진하더라도 좀 해외가 거래대금이 잘 많이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을 일부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브로커리지 쪽은 올해 좀 괜찮을 것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사들의 실적 구조는 첫 번째가 이제 브로커리지, 뭐 두 번째가 IB, 네, 세 번째가 뭐 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브로커리지는 방금까지 이제 올해 그 견조한 실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IB 쪽은 이제 사실 증권사들이 IB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PF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주관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뭐 작년이나 아니면은 재작년에는 이러한 그 벌어들이는 수익도 옛날보다 줄어들었을 뿐더러 부동산 사업장에서 그 부실이 발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충당금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좀 실적의 훼손 그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재작년 말, 작년 말 뭐 요때 이제 4분기 실적이 증권사들이 다 안 좋았었던 이유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사업장에서 부실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충당금을 대규모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거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부동산 업황이 물론 올라오려면은 약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이랑 재작년 4분기처럼 그런 그 대규모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그러한 환경은 올해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이 충당금이라는 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체가 더 발생하면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에 대해서 쌓을 만큼 쌓았다. 그러니까 부실이 발생할 만한 사업장은 이미 다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시장 대부분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그 작년에 그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던 이 부동산 충당금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작년보다 이익이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IB 쪽은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약간 좀 이익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운용 쪽은 아까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
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제 그 한 60-70%의 자산을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인 구간에서는 구조적으로 이 채권 운용 수익이 좀 잘 나오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용 쪽은 금리 내려가서 채권 쪽에서 잘 나와서 괜찮고 그다음에 IB 쪽은 이제 뭐 다른 뭐 조달 시장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적용됐던 대규모 충당금들이 좀 줄어들면서 네, 올해는 뭐 전년이랑 재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브로커리지 쪽은 사실 브로커리지는 예상하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네, 뭐 최근에 이제 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뭐 국내 주식의 거래 대금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해외 쪽에서 좀 올라오면서 일부 상쇄하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, 운용이랑 IB는 뭐 괜찮고 브로커리지는 잘 나오면은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거래대금 부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그에 맞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여러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뭐 브로커리지, IB, 운용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증권주가 그 투자자분들한테는 고배당주로 좀 알려져 있어요. 배당이 좀 수익률이 높고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주주환원 성향이 높아지는 것과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더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증권사가 또 어디이고 또 연구원님이 뽑는 최선호주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은 배당 수익률도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높은 축에 속하고 이렇게 좀 뭐 관세 이슈가 있는 최근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영향이 덜한 증권주들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증권사들의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은 거의 한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8% 이상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년도 배당 기준일이 좀 다가오면서 업종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배당 수익률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 안에서도 저의 이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그 NH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배당 수익률을 높게 투자자에게 지급을 했던 회사인데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배당은 뭐 주선대로 많이 주는 동시에 이제 자기 주식도 매입 소각을 13년 만에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3년 만에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올해도 이제 그 500억 원의 자기 주식 매입을 이제 공시를 해서 이제 공시 기간이 한 6월 3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원래 배당 수익률도 높았던 NH투자증권인데 거기다가 자기 주식도 500억 원 더 매입 소각을 발표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6월까지 계속 이제 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. 네, 회사가 맨날 이제 사주니까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주환원 수익률에 대한 기대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지금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한 9% 굉장히 높네요. 정도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